오늘 아침 무거운 눈을 떴지만 이불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 한참을 뒤척이셨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하얗게 멈춘 느낌일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듯 다시 눈을 감아버리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고 채찍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무기력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윤희 역시 한동안 무기력의 늪에 빠져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던 날, 팀장님이 다가와 자료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끝낼 일인데 그날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숨이 막혔습니다. 모니터 속 글자들은 의미를 잃고 떠다녔고 머릿속은 전원이 꺼진 컴퓨터처럼 먹통이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바쁘게 타자를 치며 일하는데 저 혼자만 고장난 시계 같았죠. 결국 문서 한 장을 완성하지 못한 채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태하고 형편없는 걸까 자책하면서요. 무기력의 그림자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제 인간관계마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친한 친구가 날씨가 좋다며 오랜만에 만나 커피 한잔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씻고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산처럼 무겁게 짓눌러왔죠. 어떻게 답장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메시지를 읽지 않은 척했죠. 웅크려 앉아 친구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연락이 뜸해진 저를 걱정하며 연인이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는 따뜻한 목소리에도 저는 가시돋친 말로 대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지만 제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타인의 감정을 받아낼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윤희는 스스로를 향해 매일 밤 비수를 꽂으며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왜 이렇게 게으르고 실패한 걸까라며 말이죠.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무기력은 게으름이라는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버텨온 뇌가 살기 위해 내린 결단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편도체라는 작은 부위가 존재합니다. 업무 압박, 타인의 시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편도체는 과부하됩니다. 뇌는 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신체의 전원을 차단해버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 직전에 절전 모드로 전환하여 화면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가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 의욕과 실행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맙니다. 동시에 성취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줄어 어떤 보상에도 기쁨을 못 느끼죠. 그러니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당신을 향해 의지력이 부족하다며 비난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에게 왜 화면이 켜지지 않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질책이나 채찍질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신호와 충전입니다. 윤희 역시 뇌의 방어 메커니즘을 깨닫고 나서야 자책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뇌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을 멈추고 쉬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멈춰버린 뇌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열정을 끌어올리거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뇌의 경계심을 자극해 역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뇌를 안심시키고 전원을 켜는 심리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불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무기력 탈출 훈련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속이는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하기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뇌는 청소하기, 보고서 쓰기 같은 단어만 들어도 산처럼 느껴져 시작을 거부합니다. 이때는 뇌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어 저항감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불 속에서 발가락만 꼼지락거려 보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아보세요. 책상 치우는 것이 막막하면 다 마신 컵 하나만 싱크대에 갖다 놓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면 빈 폴더 하나를 바탕화면에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를 완수하면 뇌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동기부여, 회로를 다시 돌립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더 큰 톱니바퀴들도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윤희는 출근하기 힘든 아침이면 딱 5분만 침대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자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할 수 있는 작은 에너지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외부의 감각을 이용해 뇌의 초점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우울한 생각은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어 방치하면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우울한 감정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감정과 싸우려 하지 말고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 몸의 감각에 자극을 주어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혹은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손목을 적시며 물의 촉감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몸의 근육을 펴며 기지개를 켜거나 좋아하는 향수의 향을 깊게 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자극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던 뇌의 주의력을 현실 공간으로 데려옵니다. 생각의 회로가 잠시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됩니다. 동료들과 비교하며 자괴감이 들 때마다 윤희는 복도의 공기를 마시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뇌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다정하게 스스로에게 안전기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을 향한 가혹한 자기 비하와 채찍질입니다. 남들은 나아가는데 나만 도태되고 있다는 불안감은 뇌의 경보 시스템을 울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거울 속 지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했네라며 자책하는 대신 숨쉬고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기력한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느라 에너지가 닳아서 그래? 지금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시간이니 마음 편히 푹 쉬어도 괜찮아 라고 안심시켜주세요. 뇌는 자신이 듣는 말의 온도에 반응하여 긴장을 풀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언어는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가장 안전한 냉각수가 되어줍니다. 윤희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무사히 견뎌낸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자신을 몰아세우던 목소리를 거두자 내일은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볼까 하는 의욕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탈락했다는 적색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라는 다정한 몸의 쉼표일 뿐입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가치나 존엄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했던 어제의 당신도 사실은 잘 해내고 싶었던 여린 마음의 뒷모습일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고 멈춰있는 나를 안아주세요. 화려한 계획 대신 오늘 점심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방 안 커튼을 걷어 햇살을 맞이하고 물 한 컵을 마시는 그 사소한 움직임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당신의 뇌는 휴식과 안정을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작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지시에도 멍했던 윤희가 다시 문서를 작성하고 친구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연인의 서운함에 가시를 세우던 마음도 안정을 찾자 온기를 되찾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이 무기력의 늪을 지나 다시 당신만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직선이 아니어서 때로는 다시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충전의 일부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뎠다가 내일 물러선다 해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이해하는 나침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책하는 대신 나를 보호하려는 뇌의 수고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기력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 당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타인의 속도에 쫓기듯 발걸음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에 맞춰서 아주 느리지만 편안한 당신만의 보폭으로 걸어가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각을 믿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매일 조금씩 쌓아 올려보세요. 양치질을 마친 것, 어제보다 5분 일찍 일어난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저 윤희는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지친 어깨와 남몰래 흘렸을 그 눈물의 무게를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인하며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압박감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했던 날선 시선을 거두고 이불을 덮은 채 평온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무기력의 무게가 어제보다 아주 조금은 더 가벼워져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의 멈춤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웅크림일 뿐입니다.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단하고 눈부신 사람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다시 환하게 미소 지을 당신의 눈부신 내일을 저 윤희가 응원하겠습니다.